딱 그 순간에 이거 하길 잘했다. 그때 후회해요. 타투이스트를 괜히 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돌아서는 마당에 자신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채화 느낌의 타투를 하고 있는 하나 스튜디오의 키키노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스튜디오에서 잔소리꾼을 맡고 있는 1도 타투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 스튜디오에서 블랙워크를 하고 있는 권순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 스튜디오에서 핸드포크를 하고 있는 옥상입니다. 저는 홍대 쪽에서 블랙워크 작업을 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로만쿠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스튜디오에서 뻗어나온 온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는 마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다 스튜디오에서 레트로나 일러스트 종류를 하고 있는 킨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박금진입니다. 하나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수채화 느낌을 타투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의 꽃이랑 반려묘, 반려견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딱 보는 것처럼 일단 뼈다귀인데 삶과 죽음을 주제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사람이 그 해골 가면 쓰고 있는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포크 하는데 머신 안 쓰고 손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진짜 못생긴 호랑이? 이상한 그림? 네. 제가 하고 있는 장르는 좀 동양적인 문양과 그림 민화 같은 데서 좀 영감을 얻어서 그거를 블랙워크로 다시 변환시켜서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양이랑 소녀에 관심이 많아서 약간 동화적인 이야기를 넣는 라인을 사용한 일러스트를 주로 했었는데 요즘엔 또 레트로 감성의 빈티지한 그 발렌타인 카드 그런 느낌을 좋아하게 돼서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동양적인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전통 소재라든가 뭐 한국적인 소재 그런 거를 오로지 블랙으로만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카툰이랑 플라이어나 그런 로고 같은 거 보면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 공감할 텐데 해외에 나가가지고 보지 못했던 풍경 보면서 작업 마치고 숙소 가는 길에 맥주 2캔을 사서 침대에 누워서 맥주 마실 때 그거는 딱 그 순간에 이거 하길 잘했다. 일을 하면서 같이 여행을 겸할 수 있다는 게 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냥 뭐 자영업자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뭐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패션과를 전공을 했어요. 1학년만 하고 군대를 갔는데 학교가 똥통학교라 가지고 부실대학 선정이 된 거예요. 이제 뭐 해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다가 그 군대 안에 있던 후임이 어떠한 타투이스트를 보여줬어요. 근데 되게 멋있고 나도 타투이스트나 해볼까 해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알바를 1년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분한테 배웠죠. 이것저것 알바랑 그런 거 하면서 틈틈이 낙서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낙서가 재밌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림을 배워보자 했는데 마침 그때 알바하던 가게 사장님 친구분이 타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친구분한테 이제 우연치 않게 배우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24살에서 5살 때 홍대 그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자주 오던 형 한 명이 맨날 그 빨간색 BMW 스포츠카에 옆에 되게 이쁜 여자를 태우고 맨날 그 위스키를 마시러 왔는데 보니까 타투이스트였고 타투를 하면 돈을 존나 버는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안 그래도 옛날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친구 등에 레터링 요만한 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안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해도 안 되고 막 빠지고 번지고 이러면서 왜 내가 이걸 못하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 만나던 친구가 타투를 막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셀프를 하는데
본인이 하기 힘든 그런 위치가 다가오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타투이스트도 아니고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그 도움에 제가 한번 그었다가 그거를 잊지 못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또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내 그림을 새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진지하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냥 타투를 받는 손님으로 다니다가 그러다 우연치 않게 좋은 작업자분들을 만나서 어느 순간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타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타투이스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일반 일을 할 때는 오빠가 힘든 이유를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공감이 안 돼서 그걸 같이 이해하면서 좀 진심으로 힘이 돼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인천에서 친구한테 받고 좀 매력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가 이제 쿠바 친구 때문에 같이 홍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취미로 그림 그리다가 지금 여기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네, 그렇게 좀 대만 게스트워크 갔을 때인데 그게 첫 게스트워크였어요. 그때 받아주셨던 분이 두 번째 방문 때 또 받아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걸로 인해서 한국에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계기라고 해주셔서 좀 뿌듯했었어요. 기억에 남아요. 저는 작업을 받았던 손님 중에 소송을 건다는 손님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예약금을 받고 날짜를 잡았는데 취소를 하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예약금 환불이 안 되세요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계좌이체 해드렸습니다. 네. 간혹 되게 많은 분들이 예약금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그림 그리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타투를 하면 예를 들어 한두 시간 걸리는 작업이어도 그림 그리는데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참 좋죠. 취소를 하시더라도. 제 얼굴 쪽에 여기 지금 닭발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굳이 왜 얼굴 쪽에 그걸 하려고 하냐라는 사람이 저는 이게 너무 제일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타투여서 배에 아사히 로고가 있거든요. 제가 맥주 아사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도 아이디를 바꿨어요. 아이러브 아사히로. 이거 쿠바가 해준 건데 제 몸의 위치 중에서 제일 가장 잘 어울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 보면 에펠탑 있는데 요거 2주 전인가? 그때 받았어요. 옥상한테. 같이 그 프랑스 파리로 게스트워크를 같이 갔는데 에펠탑을 보러 갔는데 눈앞에 있는 에펠탑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걸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내일 가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림 그리고 타투 받고 막 정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찌글찌글한 선인데도 이 순간에 이제 경험이랑 눈앞에 보고 맞는 그 공기 냄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솔직히 이거 받을 때가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옥상님이 해주신 도장체로 이름이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누구의 이름이다라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무난한데 이제 영어로 막 레터링 필기지 막 이렇게 그럼 분명히 나중에 후회를 하실 거라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돌아서는 마당에 커플 타투를 할 거면 아예 다른 도안인데 뭔가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넣어서 한다든가 딱 봤을 때 이게 커플 타투인지 모르게. 사실 저는 커플 타투를 한다고 하시면 뭐 한 번은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본인이 자신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네. 그냥 그 순간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저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냥 하세요. 커플 타투를 제가 해주고 제가 제 걸 커버한 적이 있어요. 분명 두 분이서 결혼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했는데 그 결혼 과정에서 이제 결별이 여자분이 저한테 다시 와서 커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 좀 느낌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문의가 들어오죠. 부모님 동의가 있어도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아직은 학교라는 굴레 안에 있고 성인이 되고 생각이 좀 많아졌을 때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받고 싶어서 20살 되기만 기다렸다가 받은 거였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아직 명확한 법이 없잖아요. 아직 타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자기를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데 절대 안 해요. 20살 넘고 오세요.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고유의 즐거움을 만끽해야지. 그래서 타투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야, 너 좋다. 다양한 거를 붙여보는 거 이제 자기 취향을 미리 아는 거지. 그쵸. 딱 붙여보고 이거 좀 괜찮다 싶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20살 넘고 딱 가서 진짜로 하고. 야, 나 때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타투이스트란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생각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자유로운 게 좋고 뭐든 다 해보고 보자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아이를 키울 때도 똑같이 주입이 될 것 같아요. 네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면 부모의 직업이 멋있어 보이고 존중을 한다는 건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왕 할 거면 질질 끌지는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도 타투하기 전에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현재까지는 가장 만족이 큰 직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한다던가 뭐 타투를 받고 싶다던가 타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좀 어떤 사람한테 받을 건지 좀 더 물어보고 또 같이 찾아봐주고 오히려 더 도움을 주면 좋지 좀 맡고 싶진 않아요. 누구의 의견도 타투 받는 사람은 말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좋으면 하는 거니까. 아빠한테 와라 싸게 해준다.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미성년자 때는 절대 안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오, 예, 저도. 예.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내가 해줄게. 야, 핸드폰은 안 아파. 그거 말릴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러고 있죠. 정말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되게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고 타투를 하면서 타투를 받으면서 좀 되게 많은 기회를 얻었고 되게 많은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타투는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터닝 포인트? 이전에 그냥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좀 숨겨놓고 그런 거였는데 타투를 하면서 기준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날 가두는 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한테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정말 하나의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너무 진지해질 이유도 없고 엉덩이 골도 같은 성별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문의 오면 안 받을 것 같기는 해요. 두개골을 드릴로 뚫는 느낌.